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9번째 시간으로 조용필 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포. 게다가 시도한 장르도 매우 다양했다. 록, 음악, 미지의 세계, 팝, 정글시티, 발라드, 슬픈 베아트리체, 재즈, 단발머리, 블루스, 대전 블루스, 민요, 자존심, 트로트, 허공, 동요, 난 아니야, 오페라, 도시의 오페라. 더 무서운 건 저렇게 시도를 하고 대부분 다 성공을 했다는 데 있다. 18집에서 안토닌 드보로작의 9번 교향곡, 신세기의 교향곡에 가사를 붙인 내일을 위해라는 곡에서 오페라가 아닌 클래식, 19집의 타이틀곡인 헬로우의 경우엔 엘러트로니카, 버벌진트의 피처링으로 랩까지 섭렵했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과 그의 천재성으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르들이 대전과요라는 하나의 용광로처럼 녹아든 것인 상당수가 그의 공헌이다. 또한 60대 나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젊은 트렌드에 맞춰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 평소 케이티 페리, 브루노 마스, 마룬 5와 같은 음악을 즐겨 듣고 19집 작업의 모토를 아예 음악의 깊이보다는 편안함과 세대 간 융합으로 잡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헬로와 바운스라는 젊은 가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촌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곡들이 나왔다. 그의 콘서트가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면 지하철 배차 간격이 바뀌며 막차 시간이 2시간 연장되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 지금은 저 세상에 간 김정일도 조용필의 허공을 애청했다고 한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 당시였으니 립 서비스였을 수도 있지만 탈북자들이 쓰는 대북 관련 책자들에서도 북한 고위층 자제들이 조용필 노래를 몰래 듣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 정도는 훨씬 이전부터 나왔었다. 또한 진짜 립 서비스였다 하더라도 그 많은 가수 중 조용필을 언급했다는 데서 그의 위용을 알 수 있게 된다. 2011년 문화일보가 실시한 창간 20주년 대중음악사 20년 최고의 가수와 노래 조사에서 당당하게 가수와 노래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성철, 3위가 스테지, 4위가 김건모, 5위가 소녀시대. 위대한 탄생, 그리고 편곡. 조용필은 엄밀히 따지면 밴드의 보컬이다. 따라서 위대한 탄생을 빼놓고는 조용필을 논할 수 없다. 위대한 탄생 또한 멤버 개개인이 조용필처럼 각 분야에서의 최정상급 능력자들이다. 조용필의 음악은 밴드의 사운드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이고, 밴드 음악의 최고 묘미는 매 공연마다 달라지고 진화하는 편곡과 사운드라 할 수 있다. 간주 중 기타 솔로, 듀엣, 영상, 부활, 김태훈이 스승님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는가. 편곡에 대한 부분의 논하기에 앞서 위대한 탄생 밴드가 얼마나 위대한지 짧게 얘기해 볼까 한다. 2018년 평양 공연에서 레드벨벳, YB, 강산해를 제외하고 위대한 탄생과 호흡을 맞췄는데 해당 가수들이 상당히 만족했다고 한다. 또한 음악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 해당 가수들의 골수 팬들은 공연을 보고 위대한 탄생의 완벽한 연주에 아주 놀랐다고 한다. 누가 봐도 가히 최정상의 밴드다웠고 평양 공연에서 가장 돋보인 건 참가한 가수들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이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시간 호흡을 맞춰보고 그 정도로 연주할 수 있는 밴드가 국내에 몇이나 더 있을까? 알리 펑펑, 정말 최고의 공연이다. 이 영상을 보고 기존 곡을 들어보면 비트가 쓸데없이 너무 세고 갈수록 조잡하게 따라놓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특히 원곡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클라이막스에서 드럼하고 보컬이 겹치면서 정박, 엇박, 정박, 엇박 느낌이 나는 것과 기타인지 바이올린인지 둘 다일지 모를 정도로 개입이 심해서 보컬이 죽는 것. MR을 보컬이 쫓아가는 느낌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알리가 먼저 나가고 뒤늦게 세션이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럼으로써 보이스가 더 선명하게 귀에 박히는 효과를 냈다.
뒤로 갈수록 알리가 신나서 부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드럼이 MR과 달리 상당히 절제돼서 전혀 거슬리지가 않는다. 보컬과 겹치면서 뭉개지는 것도 보완했다. 아래에서 알리의 평소 MR 라이브 버전과 듣고 비교해보자. 위에서 위대한 탄생의 사운드가 얼마나 위대한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따른 편곡이 얼마나 또 위대한지 살펴보자. 먼저 조용필이 만약 솔로 가수였고 각 시대별로 발표한 곡들을 당시와 같은 음정 멜로디로 그대로 부른다면 여전히 콘서트에 그만한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까? 이젠 촌스럽게 들리지 않을까? 위대한 탄생 리더 최희선 인터뷰에 따르면 예를 들어 투어 콘서트를 한다고 치면 최소 반년 동안 편곡을 준비하고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고 최종 완성까지 또 몇 개월을 쓴다고 한다. 그렇게 완성을 시켜놓고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이렇게 이어지는 투어라고 치면 서울 공연 끝나고 바로 대구 내려가는 차에서 계속해서 들어보고 고칠 부분을 찾아내고 리허설 해서도 해보고 고치고 그렇게 대구 공연을 하고 대구 공연 끝나고 광주로 가면서도 그 작업을 또 한다고 한다. 일례로 현재 2018 Thank You to You 콘서트에서 미지의 세계 마지막 부분을 밴드가 반복하면서 피날레 하는 걸로 변화를 줬는데 그 피날레의 길이마저도 서울 대구 공연 때와 다르게 의정부 공연에서는 상당히 길어졌다. 수십 년간 이런 작업이 수없이 축적되었다 보니 같은 곡이라지만 최소 수백 번 편곡이 진행되어 전혀 촌스럽지 않은 것이다. 조용필은 늘 같은 히트곡을 불러도 다른 느낌으로 더 세련되게 부르니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는 것이다. 수십 년 팬이라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 곡도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다가오니까 질리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편곡을 수정하며 악기 사운드, 효과 사운드, 믹싱 사운드 등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의외로 원곡의 멜로디와 정서적인 부분은 오리지널리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즉 편곡을 새롭게 한답시고 현재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후의 명곡이나 나는 가수다 등의 경연 프로그램처럼 생뚱맞은 음정 바꿔 부르기나 전조 다른 장르로의 편곡이나 상이한 리듬이나 스피드의 과한 편곡 등은 거의 없는 편. 올드 팬들에게 몇십 년 들어온 애창곡의 멜로디는 조금만 바뀌어도 낯설게 느껴지기 십상이고 자칫 편곡이 과해서 원곡의 정서나 분위기와 크게 동떨어져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조용필은 시대에 맞게 세련된 사운드로 편곡 포인트를 살리면서도 멜로디는 원곡 느낌을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다. 조용필 콘서트에 갔던 아티 콤벨트의 말로는 조용필의 우드스탁, 미국 오리지널 말고 한국에서 개최된 우드스탁을 말한다. 의 참가는 그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가수 가운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락의 대부인 신중현이나 조용필 스스로도 존경하는 가수라고 밝힌 패티김 정도. 재밌는 사실은 패티김은 자신에게 국민가수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진정한 국민가수는 조용필과 이미자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것. 배우 안성기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집에도 놀러갈 정도로 절친이라고 한다. 조용필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중학교 때 같이 앉은 짝꿍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안성길과 그 친구 키가 중학교 키 그대로라고 하니 흠존무. 한쪽은 가왕, 한쪽은 국민배우, 먼 치킨 콤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중학교 동창인 안성기와 나란히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응감문화훈장을 받았다. 그 외 구봉사 패트김도 받았다고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